예, 지난주에 이어 유튜브 채널 놀러와 김원희에 올려진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5에서 10번까지는 김원희님의 말씀하신 팩트에 초점을 맞추었고, 팩트체크 11에서는 제가 섭리를 끊임없이 띄워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섭리 역사, 즉 JMS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충격, 전 세계를 경악케 한 허위 방송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MBC 거짓 조작 방송 역대급 마녀 사냥 그 진실을 파헤친다 에서 나온 JMS에 대한 팩트체크 5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상식과 지성을 가진 분이시라면, 즉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 의견만 들으면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불타는 트롯맨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가 강제 하차한 루머 때문에 강제 하차한 당한 황영웅이 그러하고, 한 번만 당해도 살떨리는 압수수색을 320번을 넘게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 그러하고, 표창장 하나 때문에 멸문지화의 변을 당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그러하고, 논두렁시계 조작으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러하고, 내란 음모죄로 몰려 사형을 언도받고 몇 번이나 살해의 위협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하고, 위중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러합니다. 이미 안티 JMS와 그들의 의견에만 노출되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분들은 JMS가 지구상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해충과 버러지처럼 싫고 죽이고 싶으시겠지만, 자신을 양심이 있는 사람, 인간으로 생각하신다면 이쪽 의견도 꼭 들어주셔서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원희 유튜버는 유튜브 활동을 여러 해 했지만 JMS 영상을 내보낸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란 경고 딱지가 붙고, 1편에서 분명히 JMS 보도를 받고 이틀씩이나 고민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희 너 JMS지? 라고 물으며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급기야 10탄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김원희님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JMS에 대해 나쁜 현수막을 다는 기독교 단체들이 놀러와 김원희에 올려진 진실과 팩트 체크를 보고 정정 현수막을 내줄 것을 간절히 간청하셨습니다. 제3자인 김원희님도 보기에 JMS에 대한 마녀 사냥이 도를 넘은 것을 확실히 안 이유겠지요. 안티 JMS와 JMS 이탈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자극적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믿어주고 동조해주고 같이 욕해주는 우매한 동조자들이 많기에 각종 매체에 나가 정명석 총재가 성폭행 강간범이라고 세뇌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 즉 녹음 원본, 사진, 영상, DNA가 하나도 없는 피해자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을 넷플릭스를 통해 내보냄으로써 JMS 악마와의 여론을 힘입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제보와 거짓 증언으로 정 총재를 올가매려고 덫을 놓았지만 그들이 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 것을 확신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팩트체크 5에서는 역시 나는 신이다 피해자 메이플이 직접 녹음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기해. 그렇게 하면 남자는 이거는 정명석 총재 목소리입니다. 신기해. 그렇게 하면 남자는 여자를 껴안으면 남자는 막 발기해서 미치려고 그러잖아. 하며 성행위를 하면서 개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연상되도록 자막과 딱딱 소리를 내보냈지만, 자세히 들으면 자막과는 다르게 신기해. 그렇게 되면 남자한테 여자를 껴안으면 남자는 막 뭐뭐 하려고 해. 미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설명 뒤에 짝딱 잘랐죠. 설명 나오는데 설명했던 부분을 배속을 빨리 하고 설명 부분을 잘라 짜깁기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뇌사랑에 대한 설교는 많은 JMS 신도들이 들은 말씀으로, 특히 사춘기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이나 이성사랑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어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 외국에 나가셨을 때 보니까 거리에서 호객 행위하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며 남자들을 잡아 끌어 껴안고 그러면 남자들이 발기되고 미치려고 한다는 설명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성사랑은 남녀가 껴안고 하면 자동으로 성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할 때는 뇌와 생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의 음란물과 타락한 문화를 생각하거나 보지 말고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생각이란 지체로 생각이란 지체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 단상에서 발기 얘기를 하고 자유 얘기를 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는 훌륭한 설교란 말입니다. 성폭행의 증거로 이런 설교의 일부분이 쓰인다는 게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려진 모든 영상과 조작된 녹취들은 정 총재가 성폭행,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분위기를 풍기게끔 악마의 편집을 한 것입니다. 팩트체크 6에서는 JMS의 자연 성전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현장 검증을 한 영상을 잠깐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약수도 마시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동화 속 나라 같이 아름답고 머리가 맑아지고 자주자주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원희님은 부위를 보고 참지 못하고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JMS의 진실을 알리는 것뿐인데 거대한 언론과 안티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공연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들지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한번 태어난 인생 어차피 죽기뿐이 더하겠느냐 생각을 하니 진실을 알리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다고 하셨습니다. 넷플릭스만 보아서 JMS를 오해하고 있던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답답해하던 JMS 회원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있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말과 마녀 사냥으로 남을 해하고 자신의 돈벌이로 만들면 나쁜 것을 떠나 범죄입니다. 어떤 분이 제보하기를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가 또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사람을 왜 숭배하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 방영에 나간 것은 이 부분만 잘라서 내보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나 쳐다봐 하나님. 시청자들이 보고 듣기에 정총재 자신을 신이라고 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게끔 영상을 잘라 편집을 했습니다. 원본 영상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리는 거 다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나 쳐다봐 하나님. 응, 하나님까지 쳐다볼 필요 없잖아. 이와 같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지구상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한다. 민족과 세계를 역사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안 보여줍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이 보는 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느껴보라 했습니다. 느끼고 깨달아라. 만물 통해 역사할라께.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명석 총재님의 말씀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정 총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이시니 창조되어진 사람과 만물을 통해 느끼고 깨달아 보라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자, 정 총재가 자신을 신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월명동 현장검증 7편에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월명동 돌조경 가장 위에 있는 현판석의 글을 보면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기술 실천은 나와 제자들, 정명석 선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총재를 구분지어 놨습니다. 게다가 자연성전 오른쪽에는 거대한 예수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동상은 그 외에도 몇 곳에 더 있고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팩트체크 8에서는 금산군 곳곳에 걸린 JMS에 대한 음해성 현수막과 도를 넘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마녀 사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도 JMS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 저를 신뢰하고 아껴주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의 신앙을 들먹거리면서 다시는 방문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그런 전화와 문자를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산 지역 청전 금산을 더럽히는 JMS는 금산을 떠나가라. 지금이 기회다. JMS를 탈퇴하세요. 성폭력 비호하는 정명석을 금산에서 추방하라. 우리 자녀 걱정된다. 성폭력 비호하는 JMS 해체하라. 등에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현수막이 놔두는 금산에 사는 JMS 회원들과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억울함과 트라우마가 어떠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예수님 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여자들뿐만 아니라 창녀들과 놀아나는 음란한 자라고 소문이 났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까지 볼 것 없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참남한 그런 자요. 연병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자칭 메시아요. 2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라고 맹비난하여 결국 당대의 가장 최고의 형이었던 십자가에 실로락이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와 살찌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팩트체크 9에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JMS 내부의 지도자들은 JMS의 누명을 벗기려 팩트체크하고 있는 김원희님의 신상까지 털고 음해하면서 놀러와 김원희 채널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성교회 측의 스탠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전에 동영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온 교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예배 참석도 제지를 당했으며 결국은 다니던 교회로부터 비방 금지와 접근 금지를 제목으로 한 내용 증명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로 인해 JMS를 떠나지 않고 그 사건을 정명석 총재님에게 직접 고하여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아 지금까지 JMS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JMS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로 또는 문자로 또 댓글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정치적인 것은 빼라, 뭐 말씀 사명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등등의 외압을 끊임없이 외압을 받고 있습니다. 성교회에서는 저와 김원희님을 감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로 자처하는 여자들과 김도영 등의 안티들과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매체와 유튜브들을 신경 써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중이라 민감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더 나빠지고 오해만 깊어갈 뿐입니다. 자,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자꾸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혐의 내용이지만 저희 제자들에게는 정총재의 말에 세뇌되었다는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같이 정총재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세뇌된 증거요, 독재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섭리 이탈자들의 마음을 조금만 대변해 보겠습니다. JMS에서 추방당할 뻔했던 사람으로서 섭리는 한 가지만 보고, 그러니까 JMS는 한 가지만 보고 모든 선악을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JMS를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은 시선을 저는 섭리 내내 받아왔습니다. 저는 조직 속에서 자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야생으로, 즉 말씀으로만 컸기에 보통 회원들이 갖고 있는 순종적인 어떤 그 단체의 순종적인 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섭리의 입장과 세상의 양쪽의 입장에서 JMS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2018년, 10년 동안 11년이죠. 정총재가 중국에서 붙잡혀서 10년의 옥고를 치룰 때까지 완벽한 무죄의 증거들을 갖고 있으면서, 성배 측에서, JMS 측에서 갖고 있으면서도 유죄를 받을 때처럼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는 성배를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회원이 아닌 김원희님도 JMS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는데 왜 특히 JMS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 깨어나야 합니다. 자, 팩트체크 10에서는 2007년에서 2008년 정총재가 받았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벌거벗은 여자들이 목욕탕 같은 데서 주님, 여보 어서 오세요, 저랑 같이 목욕해요, 뭐 이런 막 그냥 꼴불견 그런 야한 동영상이 성폭력의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항의에 대한 반박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성폭행의 증거라면 이 세상 누구라도 성폭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받은 사람이 성폭행범이 아니라 그러한 영상을 보내고 제작한 자들이 바로 성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기는 음의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티 JMS 김도영은 각종 매체에 나가 정명석 총재를 자나깨나 간음과 여자만 생각하는 성도착증에 걸린 미치광이로 매도하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감생활, 그러니까 10년 동안도 몰래 야한 여자 사진을 보내게 해서 그것을 보면서 견뎠다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한 사진과 동영상, 문제가 되는 편지를 보낸 것은 안티 JMS의 소행입니다. 정총재가 그러한 사진과 동영상 보내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명석 총재는 저희 제자들에게 말씀 때마다 편지나 물건 보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보내는 자들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놀러와 김원희 팩트체크 전편에서 예를 든 것처럼 누가 나 오늘 사과 따먹었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가 그 소리를 녹음하여 사과 대신 그 누군가의 이름을 집어넣어 짜깁기 하여 공개하면 바로 성범죄가 성립한 겁니까? 안티 JMS의 논리라면 그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자들의 증언 자체가 다 조작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는 없고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성 피해봤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총재가 이미 성폭행, 성추행으로 10년형을 복역했으니 그와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했고 나는 신이다 영상처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허위보도로 정명석 총재를 가장 추악한 성범죄자로 모는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대만에서 있었던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확정되었고 그것은 알고 싶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SBS가 9천만 원 벌금형 확정 2010년 5월 26일에 되었습니다. SBS가 배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6일에는 JMS에 대한 정정 보도도 있었습니다. YTN. 정명석 총재의 10년형은 법관의 자유심증에서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예, 자유심증이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증거의 취사 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허위 제보자들의 언론 플레이로 여론이 안 좋아졌고 나중에 그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 피고 측의 핵심 증거들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피고 측, 즉 JMS 측 핵심 증거가 이러합니다. 중국과 한국 경찰 그 병원 검증서, 한 명은 여자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여자들, 한 명은 처녀이고 한 명은 10대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엑소더스 측 합의금 요구 자료, 또 사고 당일 다음날 CCTV 영상 당했다는 여자들이 아주 웃으면서 쌩글쌩글했습니다. 자, 그리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고, 자, 그리고 나중에 장모양은 허위 고소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양심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배제되었고 원고 측 안티 그리고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여자들의 그 증언 핵심 증거가 이러합니다. 정식 증거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 속견서, 사입이 종료라는 주장, 인터넷상 이야기들, 그리고 피해자 당시 상황 증언 이렇게
원고 측의 신빙성 없는 허위 의견만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플레이의 끝을 달렸고 그게 허위로 드러났지만 이미 JMS는 악마화되어 있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충재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을 일으켜야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10에서는 이미 전에 다루었지만 더 확실하게 히룩이란 소리가 들립니다. 히룩 수정이 히프크다. 실제로 그 말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 월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명석 총재는 나무, 돌, 동상 등의 사연 가이드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온 회원들과 메이플도 같이 여자 조각상 예술품이죠.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동상 그러니까 조각상을 가리키시면서 아유 히프크다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골반 쪽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인들은 히프가 커요. 옆에 딱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수정이도 히프크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깔깔깔 낄낄낄 웃으며 웃었다는 그런 재밌는 기억이 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초창기 멤버들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월명동 개발을 극구 반대하던 자들은 돌조경이 무너질 때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무너지는 것이다 아방궁을 짓는 것이냐 이러면서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고 급기야 공영방송에까지 제보하여 정명석 총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정 총재는 1999년 1월 초 눈 오는 새벽까지 월명동 개발을 선수주의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급히 출국하게 됩니다. 그 후 엑소더스 김도영을 중심한 반 JMS는 불만을 가지고 JMS에서 이탈한 여성들을 포섭하여 정명석 총재를 성폭행, 성폭력범으로 몰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죄 중에 성과 관련된 죄는 너무나 민감한 것입니다. 진짜 강간이라면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몸이나 옷에서 발견되면 인정되지만 성추행이나 준강간은 증언자의 말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도 비서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억울하니 자살을 해서 억울함을 목숨을 걸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러나 비서가 먼저 손을 잡고 문자를 보낸 확실한 그런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원순 시장은 명예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총재가 이러한 억울함 10년 옥살이 중에도 한가하지 않고 묵묵히 10년의 옥고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10년 옥고 생활에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정 총재는 1.5평의 좁은 독방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행하고 겪은 일들입니다. 김도영은 10년 동안 야한 여자 사진을 보며 견뎠다고 했으나 정명석 총재의 실제 삶은 정반대입니다. 매일의 새벽 말씀, 매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느라 70만 통의 편지를 해주셨고 5만 자문을 썼고 시는 1,000개 이상을 썼고 노래는 170곡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복역 중이었던 2015년 2월에는 97세의 노무가 돌아가셨으나 법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나가라는 외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임종은커녕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였다면 산산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고 공중분해되었을 것입니다. 정명석 총재는 책상도 없는 그 옥에서 엎드려 글씨를 한자 한자 써서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은 부활과 휴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성자, 본체, 분체의 말씀과 혼체를 쓰는 방법, 만물 계시에 대한 말씀 등 전반기에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아주 깊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종교가 아니라면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못살게 구니까 그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팩트체크 11에서는 MBC가 넷플릭스에서 내보낸 내가 신이다 JMS 편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이 또다시 PD 수첩을 통해 JMS 죽이기 2탄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방송인 MBC가 허위 보도의 중심에 서서 조작과 거짓을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JMS 회원도 아닌 김원희 님이 진실을 알리려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남길 정도로 엄청난 위협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형식이었지만 거대 언론사와 싸우고 진실을 알리다 보니 앞길을 장담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지만 불의와 부패와 거짓과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 이후 다짐으로 들렸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안티 JMS의 시각이 아니라 정명석 선생의 실제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대둔산과 인대산, 서대산 등의 12개의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는 해발 400m 고지의 월명동에서 1945년 해방동의로 태어났습니다. 6남 1녀 중 3남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삶이 되어 사시다가 20대 초인 1966년에서 1969년 두 번의 원룸 파병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인생의 허무함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전쟁터였지만 총을 쏴서 생명을 해하지 않았고 될 수 있으면 생포하고 적군의 군수품을 획득한 노예 가든 등의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정총재가 있던 부대의 군인 중 정총재를 괴롭힌 단 한 명만 총기 사고로 죽었을 뿐이고 우리 정총재가 월남에 있었을 때는 그랬고 하지만 군복무 중간 몇 개월간 한국으로 귀국해서 정총재가 없었던 월남 전쟁터에는 그 부대 똑같은 부대였지만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자, 정총재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정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이다. 예, 월남전에 돌아와서는 전쟁터에서 벌어온 돈을 몽땅 성막교회 짓는데 바치고 계속해서 전도와 기도에 힘쓰다가 1978년 만 33세의 나이로 상경을 하여 JMS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촌의 단칸방에서 시작한 역사였으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전도되면서 대한민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기성교회는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근데 JMS는 10년도 되지 않아 1만 명 이상의 젊은 엘리트가 따르는 그런 기독교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부터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체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찾다가 결국 월명동으로 결정하게 되고 개발이 시작되어 정총재가 서울이 아닌 월명동에 상주하자 JMS의 초기 멤버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터전인 서울을 떠나기 싫었던 것이죠. 월명동 개발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월명동 개발을 응원하고 돕는 자들만 남아서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월명동 돌 조경은 수백 톤의 기암절벽 같은 큰 바위돌을 세워서 이제 조경을 만들었는데 밤샘 작업도 하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정성껏 쌓았지만 5번이나 무너지고 6번째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돌 조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돌은 졌어도 내 마음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을 주시려고 무너지게 한 것이다. 하며 성전을 기어코 완성하신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한 교세 확산을 바랐던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천안에서 줌바 댄스를 가르치던 JMS 한 회원이 확진되자 JMS 전체가 신천지처럼 확진을 숨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거짓 뉴스를 아주 이곳저곳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JMS는 사실 코로나19가 이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창궐하기 전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하지 않고 모바일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문정부의 지침보다도 더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민족과 생명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선도하고 권면한 정총재에게 예수님 때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무지한 민중들이 하던 짓을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과 언론과 안티 세력들이 그대로 아주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 골빈 히틀러 같은 윤석열은 재벌이나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호의적이지만 정직하고 강직하고 똑똑하여 자기들의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은 언론을 이용해 매도하고 기획수사, 조작수사, 억지와 조작과 날조, 편파적인 수사로 얽어매려고 하는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과 비리를 덮을 큰 이슈로 즉 희생양이 우리 JMS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2023년은 정명석 총재의 고난과 고역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정명석 총재의 고난과 고역이 끝나는 해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이끄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3년 달력은 JMS가 시작된 1978년 달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1978년 시작하여 1999년까지 21년 전반기 그리고 3년 6개월 하프타임을 거쳐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1년 이 역사에 대한 정 총재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표를 만들어 강해온 내용입니다. 저도 자, 이제 김원희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한 번 태어난 인생이니 혹여 손해가 오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과 공의를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